최근까지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업비트대에서는 단기적인 불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니어 프로토콜은 플러스 60%까지 반등했고, 최근까지 눌리던 솔라나 역시도 플러스 37%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가 최근에 반등하는 자리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대로 마이너스 1.18%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21년도 11월 달부터 이었던 지금의 하단 추세 라인을 한 번 더 터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을 여러 번 두드리면 지지는 깨지게 될 거고,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왔던 추세는 한 번 이탈하고 내려오면 강한 저항 자리로 바뀔 겁니다. 여길 깨고 내려온다면 알트코인 대불장이 열릴 겁니다. 그 기간은 앞으로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까지 유튜브 영상에서 비트코인 추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비트코인 추세는 하단부를 한번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추세가 살아있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반대로 현재 자리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단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단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알트코인들은 대불장이 열릴 거다. 우리가 앞으로 알트코인 단기 불장을 충분히 즐기되 앞으로 다가올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우리가 과거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이 추세 하단부를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 나왔던 알트코인 불장이랑 비트코인은 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는지, 그럼 이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까지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 앞으로 나올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올려드렸던 자료입니다. 위에가 비트코인 차트이고 밑에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알트 불장이 나오는 조건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조건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알트코인 대불장이 나온다고 분석하는 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알트코인 불장이 나오는 조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은 상승해야 합니다. 알트코인 대불장이 왔던 과거의 구간은 20년도 1월달, 그리고 21년도 8월달과 10월달, 그리고 22년도 5월달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비트가 단기적인 반등 구간, 이때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웨이브가 한 달 동안 8배 넘게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단기로는 특정 알트만 올랐던 구간, 이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웬만하면은 꽤 많은 알트들이 상승분을 보여주는 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다음으로 다가올 이슈는 이더리움 현물 ETF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최고점을 찍고 하락했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은 상승하면서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대불장이 열렸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건 상승하는 지금의 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했을 때, 이때 우리는 첫 번째로 단기 고점에 대해서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고, 상승이 시작했던 이 지점까지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상승했던 추세가 끝났을 가능성을 두 번째로 열어둬야 됩니다. 이후에도 추세의 하단부를 깨고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의심해보고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을 때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이 추세 라인을 한번 이탈하고 내려왔다면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이 추세를 한 번 더 깨고 내려왔다면 이후에도 동일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오면서 새로운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현재 구간에서도 흰색 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하락이 첫 번째로 나와야 알트 불장이 연출이 될 거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상승해야 알트 불장이 열리는 그 조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단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주제로 비트코인은 고점을 한 번 더 넘기는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년도 고점에서는 다이아고날의 형태를 그리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이때 알트코인들이 거의 2배에서 3배, 많게는 4배, 5배씩 올라오는 장세였고, 21년도 고점에서는 불규칙한 조정형 패턴을 그려주면서 이때는 NFT라는 특정 메타에 대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22년도 5월달에는 도미넌스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해서 카이브 네트워크랑 웨이브라는 특정 알트만 오르고 무너지는 장세가 나왔었고, 이때 나왔던 비트코인의 상승 고점 자리가 여기가 2달, 여기가 한 달, 여기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어떤 고점의 형태를 만들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달,
길면은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차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ETF가 승인되는 기점으로는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를 결정할 거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달은 상승을 즐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달에서는 수익과 손실 유무와 관계없이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로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ETF는 1월달에 승인될지 3월달에 승인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트코인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기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한 달 뒤부터입니다. 그럼 현재랑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됐던 구간이랑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구간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1년도 10월 15일에 SE 측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 사실상 승인과 다름이 없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비트코인 선물 ETF는 21년도 10월 19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승인이 발표된 이후로 비트코인은 플러스 17% 반등에 성공했고, 출시된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고점부터 마이너스 13%까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승인된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최고점 자리까지 갱신했던 그 기간은 총 29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가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외쳤던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단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첫 발걸음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단 추세를 깨고 내려왔을 때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첫 번째로 해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 추세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면은 하락하는 새로운 추세 라인이 다시 또 그려질 텐데,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상승이 시작했던 지점까지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면 우리는 비트코인 추세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 번째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차트입니다. 빠르면 내년 1월, 늦으면 내년 3월 세로선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ETF가 언제 승인될지 어떤 형식으로 변동성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과거 선물 ETF가 승인됐던 것처럼 ETF 승인 발표가 나온다면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고, 고점에서도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이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비트코인 매도 시기를 봐야 하고,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갱스터님, 선물이랑 현물이랑은 다르다. 현물 ETF는 기관들의 매수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선물이랑 당연히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럼 지금의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신뢰도는 더 높아질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제도권에 들어온 코인은 비트코인 단 하나일 텐데, 기관들도 매수가 들어온다면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도미넌스가 올라가야 할 텐데,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만 늘어나고 비트가 아닌 알트만 펌핑이 나온다면,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들과 오늘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시장의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조금은 다르게 보는 건, 도미넌스를 봤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낮춘다면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거고, 다시 그 상승에서 이 저점을 다시 또 낮춘다면, 그리고 이 상승에서 저점을 또 낮춘다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말씀이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만 봤을 때 이 상승했던 기간이 1년이고, 과거랑 비교해보면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 추세를 크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하단 추세를 깨고 내려온다면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 거고, 저는 결국은 이 하락 추세 라인을 일정적인 비트코인의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는 다시 돌파하면서 새로운 상승을 그려주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적어도 이런 구간 20년도 이 지금 바닥 라인까지는 최대로는 그 상승치를 만들면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이 그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1년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바라본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말 좋은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현재 반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주봉 기준으로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하락이 나오면서, 캔들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 지수는 저점을 높여주면서 주봉상 상승 다이버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봉상 상승 다이버스는 저점을 낮추지만 그 따른 매수세가 붙어줬을 때는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주봉상 상승 다이버스가 걸리게 되면은 이전에 22년도 8월달에 나왔던 것처럼 이때는 하락 다이버스가 걸려주고 주봉에서 마이너스 16%까지 하락이 나왔듯이, 현재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스가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반등분 최소 16%가량의 상승분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상승에서 23년도 6월 10일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하단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봉상 지금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너스의 반등을 기대해보고 있고 현재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뚫고 올라온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너스의 상승은 이더리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더리움은 결국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이 비트코인 차트이고 우측이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은 흰색 추세 라인을 하단으로 이탈하는 하락, 그리고 이 추세를 빠르게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더리움 역시도 이 추세를 하단 이탈하고 비트코인에 따라서 이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이 추세를 돌파하는 차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호재를 띄우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더리움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시장 주도는 비트코인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끝나면 이더리움 ETF로 시장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더리움은 본격적인 상승문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가에서 진입에 대한 기준을 잡는다면 추세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가부터 하락폭은 마이너스 5.64%이고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5.64%를 기준 잡고 풀매수를 잡기보다는 여유롭게는 마이너스 10% 정도는 여유 구간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면 이더리움도 충분히 비트를 따라서 큰 상승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더리움 ETF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땐 또 늦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요점 정리만 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브리핑은 비트경에서 관점 공유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관점 공유방 들어오셔서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 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